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 이 사람이 최근에 AI 시대의 미래에 대한 뭐랄까 거대한 그림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와,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샘 알트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는 결코 AI보다 똑똑해질 수 없을 겁니다. 와,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인류 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트만이 그리는 미래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도구죠. GPT-5가 어떻게 새로운 창의성의 시대를 여는지, 그리고 그 너머의 목표라는 초지능은 대체 뭔지, 또 이게 우리 일자리나 사회는 어떻게 바꿔놓을지,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GPT-5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근데 부제가 좀 재밌어요. 가장 멍청한 모델을 넘어서라니. 아니, 이렇게 대단한 걸 두고 왜 가장 멍청하다고 했을까요? 그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아는 GPT-4 있잖아요. 뭐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같은 데서 이미 인간 상위 10% 안에 드는 그 모델을 두고 가장 멍청한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앞으로 나올 GPT-5 그리고 그 다음 모델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아득히 뛰어넘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암시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샘 알트만이 어릴 때 계산기로 몇 시간씩 막 끙끙대면서 만들었던 스네이크 게임 있잖아요. 이걸 GPT-5한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7초. 7초 만에 완벽한 코드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야, 여기에 이런 기능 좀 넣어줘 라고 말하니까 진짜 무슨 마법처럼 게임이 실시간으로 바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GPT-5가 가져올 창의성의 혁명이에요. 복잡한 코딩은 물론이고요. 어려운 과학 질문에 답하는 거, 또 섬세한 글쓰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말 그대로 증폭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그냥 극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GPT-5가 현재라면 이제는 그 너머 더 궁극적인 목표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바로 초지능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건 그냥 좀 더 똑똑한 AI를 만들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인류가 아직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존재를 향한 길, 바로 그겁니다. 그럼 AI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전문가가 몇 분 걸릴 일을 몇 초 만에 해치우는 게 현재 수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요,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수천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영역.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는 거죠. 알트만은 우리가 이미 그 길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트만이 말하는 초지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되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오픈 AI의 모든 연구팀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AI 연구를 해내는 시스템. 그리고 둘째, 자기 자신, 즉 샘 알트만보다 오픈 AI라는 회사를 더 잘 운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초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대담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예측을 하나 내놓습니다. 불과 몇 년 후죠. 2027년 말이 되면 AI가 인류를 위해 정말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해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지식을 학습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가 지식을 창조하는 시대가 코앞에 왔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우리 삶, 특히 우리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AI와 우리의 일자리, 그리고 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알트만은요, AI가 세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정말 극과 극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령 지금 막 대학을 졸업한 22살 청년에게는요, 혼자서 10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 62세 노동자에게는 이 변화가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22살이고 대학을 졸업한다면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아이라고 느낄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정말 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넓혀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바로 사회계약의 재구성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 규모의 엄청난 격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AI의 무한한 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은 뭘까요? 알트만은 딱 세 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이걸 돌릴 에너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알고리즘.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두 가지는 그냥 가상세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발전소 같은 엄청난 물리적 자원이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이 컴퓨팅 파워를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게 만약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혁명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사회 규칙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속도의 불일치입니다. 기술은 거의 로켓처럼 날아가는데 법이나 제도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규칙을 만들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미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부제가 의미심장하죠? 이건 개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입니다. 알트만은 AI를 설명할 때 트랜지스터라는 비유를 굉장히 즐겨 쓰더라고요. AI는 그 자체로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트랜지스터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다른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부품이라는 거죠. 그는 이걸 인류 기술 트리의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라고까지 표현해요. 즉,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강력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픈 AI 같은 회사들은 거대한 기반, 땅을 다져놓은 것뿐이에요. 그 위에 어떤 멋진 도시를 지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새로운 앱, 예술작품, 비즈니스, 과학적 발견, 바로 이런 것들이 미래의 진짜 모습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알트만의 대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조언이요? 그냥 그 도구들을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걸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스스로 알아내세요. 거창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그 경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AI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미래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